보면 상당히 그 선의 문제는 일도필이고 그래서 중봉선을 긋고 나머지 할 때는 아까처럼 뭐 편도 써서 좋고 뭐 정 안 되면 힘든 경우는 정 나머지 막 양각 따내는 거는 뭐 망치해서 뜯길 수도 있어. 그게 왜냐면 다 안 되니까 손으로 해가지고 손이 막 힘드니까 아주 그러니까 뭐 큰 도는 뭐 칼 대고 가변 망치 가지고 막 따내는 거니까 다 짜내는 거 조각을 탁탁 조각을 해서 내는 거니까 잘라내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선을 낼 때면은 중봉선을 해서 제대로 그 쌍굽 집도 그다음에 앞도 뽑을 제대로 잡아가지고 딱 중봉을 해서 칼날이 중심에 쓰도록 뭐 그게 전반적으로는 이 이제 각도하는 그 이제 기본이고 실제로 이 속에 이제 실제로 이제 각을 한번 칼 가지고 한번 해봐야지. 그러니까 아까처럼 그 인면 구성서부터 모필로 제대로 못 있는 구성 그 칼 가지고 또 다시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능력 이거를 실제로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처음 해보면 칼날을 어떻게 해야 손이 똑바르게 같은 힘으로 쭉 갈 수 있냐는 걸 해봐야 돼 자주. 그게 칼날을 어떻게 세워야 똑바로 가는 게 돼 나와. 그게 안 되면은 칼날이 똑바로 안 가. 막 삐져나가고 뭐 잘못하면 손 다쳐 그래서. 그 이렇게 이게 잡고 내가 왼손 잡고 꽉 잡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게 막 힘을 주고 나다니 확 여가 좀 째면 손을 확 찌른다. 그래서 이 뭐 이게 튀어나가서 손 여기 뭐 찢어진 사람도 있고 뭐 각한 사람 이게 굉장히 힘을 안 주면 이게 안 되니까 힘을 주다가 잘못 그게 칼날이 튀어나가면 뭐 이런 데도 찔리고 뭐 그런. 그러니까 그런 데 칼 조심을 해서 그 속도를 똑같이 못 빌어듯이 꽉 압력을 줘서 그 압력의 속도를 같이 해서 쭉 같은 속도로 나가게 밀든지 땡기든지. 그래서 한번 그 다음번에는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고. 서해안에 15개밖에 안 샀는데 이제 가위바위보 해야겠는데 너무 이렇게 많은데요. 네. 그러니까 얘기를 털어놓자고 뭐 그동안에 학생들 서해하는 사람으로서 정답 공부를 하는 의욕이 그건 아까 잠깐 내가 언급했지만 이게 중요해요. 각을 하는 이유가 참 중요한 것이 그 이건 모필하고 도필하고를 같은 선상에서 우리가 놓고 그 선의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선의 문제가 중봉의 선의 문제를 지금 개념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항상 기본적인 게 지금 서에서 제일 어려운 게 어떻게 해야 중봉의 선을 볼 거냐는 문제는 모필을 잡아서 그게 부드러운 모필 가지고 할 때와 아주 강한 철필 가지고 할 때하고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검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필에서 안 되는 게 철필에서 가능할 수 있고 철필에서 안 되는 게 모필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필이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철필은 장점이 있어. 힘을 어떻게 주든 칼날이 도래가 닿거든. 근데 모필은 부터리가 닿는 경우가 더 많거든. 칼날 종이에 안 닿고 옆에 가서 옆에 먹을 묻히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잘 모른다. 그게 어떻게 바른 건지를 동이 어떻게 해야 바르게 붓에서 종이에 닿아서 동이 가서 중봉에 선을 긋는지가 굉장히 어려워. 그것 때문에 모필이 굉장히 어려운 거야. 그거 싫으니. 선의 문제의 씨름, 뭐 모필을 어떻게 잡냐, 지필법이 중요 어떻게 갈 거냐 하는 문제 씨름이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해도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도필은 처음부터 그게 가능하다. 왜냐면 처음부터 칼날이 서 있다 이 말이야. 그리고 아무게 힘을 주든 이렇게 잡든 저렇게 갔든 칼날로 힘이 간다. 칼날로 힘이 간다. 칼날을 앞세우기만 하면 내가 주는 힘이 칼 봉으로 간다 몇 봉으로. 근데 모필은 내가 굉장히 잘하지 않고는
봉으로 안 간다는 말이에요. 힘이. 그래서 잘못 모피를 한다고 도필부터 하면은 조각의 개념에서 하기 쉽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면 칼 어떻게 잡든 칼날이 들어가서 뭐 일종의 여러 번 칼을 대서 막 그냥 조각하듯이 해놔도 그 칼날이 된 가야 그게 파지니까 일단 칼날로 힘이 가는 거죠. 어떻게 가든. 그래서 잘못 이제 그 조각 개념에서 하기 쉽다. 이 각을 조각 개념에서 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각을 먼저 하지 않고 나는 이걸 할 사람들한테는 항상 모필을 먼저 이룬 다음에 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필에서 오는 그 선의 질을 맛을 도필로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조각 개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조각에서 모필이 표현한 것 갖다가 내가 그냥 그대로 그려서 칼로 조각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일의 2의 도로 1도나 2도 필 가지고 못에서 표현하는 맛을 그냥 재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도필로 모필로 움직인 선의 맛을 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후에 모필을 한 다음에 하는 게 좋다고 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모필만 제대로 하면은 각은 처음에 뭘 다루는 법 이런 게 어려서 그렇지 그냥 그 상당한 그 선의 질의 개념을 머리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이게 이제 된다 이거죠. 저는 전설을 아직 못하거든요. 내일부터 치열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설은 나중에 배워도 되겠어요. 아니야, 전서우 병에서 오세요. 내일부터 치열할 어차피 전서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좀 상당한 게 정각에서 중요한 게 이런데 지금 책을 보면은 칼을 테스팅하는 도필법은 한 2페이지밖에 안 돼요. 정각법은 2페이지밖에 안 나와. 이게 지금 말은 정각에 쏠려놓고 칼을 대다루는 건 요 2페이지야.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전서에 대해서 얘기해. 전서에 대한 얘기야, 전서. 그동안에 각에 대해서 얘기고, 앞에 상다 보면 전서에 대한 얘기야. 그러니까, 전서가, 뭐, 여기, 정말 때 무슨, 이런 뭐, 등산목이라고 하는 이런 정각가는 앞에서부터 처음부터 앞에는 전부 전서 얘기야. 여기 보면은 전각 역사부터 나오거든. 그리고 전 기법은 끝에 조금 나와. 이 앞에 전부 다가 이 전서에 대한 도장에 대한 얘기. 전서가 뭐에서부터 해서 어떻게 돼서 나왔다.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전각의 기존의 역사를 보고 그리고 끝에 가서 법복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전서도 또 반대로 각을 하면서 병에서 공부하다 생각하고 전서 공부와 전각의 공부와 병에서 한다 생각하고 왜냐면 이 뭐가 그러면은 그 안에 어차피 모필로 재현을 해야 된다고. 이거를 그대로 무슨 복사를 해가지고 갖다 붙인 게 아니고 모필로 그대로 임모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넣는 거기 때문에 모필로 먼저 공부를 해야 돼요. 저도 다 쓰게 생겼어요. 전선이 탈퇴. 아니 전서 공부를 병에서 그냥 하시니까. 또 뭐 얘기도 해보자고 뭘또 이러고. 책 수업을 너무 하시면요 학생들이 싫어하거든요. 제가 사실은 내 장점이 뭔잖아. 처음에 질리게 하는 거야. 아이,
노예를 3명을 잡아갖고 한 명을 증강시키고 아니 그거 아니고 어차피 개념이기 때문에 내가 알든 모르든 아니요. 전체적인 흐름을 머릿속에 넣고 뭐든지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걸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게 내가 앞으로 하는데 아 내가 그때 무슨 소리인지 몰라도 아 그때 뭐 이런 말을 했는데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하고 그게 부스부스 나온단 말이지 그게 하다가. 근데 그런 거를 왜냐면 그게 그런 개념이 안 들어가면은 처음부터 기초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해서 들어가서 시작을 하면은 평생에 고치기가 더 어려워. 고치기가 특히 못 피는 경우 훨씬 그렇다고요. 그래서 굉장히 재능이 있고 앞으로 그의 뜻이 있고 뭐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일 처음 잘못해가지고 평생 그걸 못 이루는 사람이 더 많아. 그렇게 그런 점이 이 동양의 많은 그 돼 있는 예술가들 속에는 뭐 학문도 마찬가지니까 저기 학문도 아마 그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자꾸 강조해도 이건 뭐 아마 수차 자꾸 어렵다거나 자꾸 계속 주장하는 게 자꾸 목표에서 중봉 자꾸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이 정해지면 편법은 사실은 원칙에서 저절로 응용이도 되고 편법에서 나오는 좋은 점들은 원칙을 아는 사람이 가는 거지 편법이 아는 사람은 원칙을 못 배워. 처음부터 편법을 아는 사람이 그래서 일단은 정통법을 알고 그 다음에 응용하고 편법은 그 다음에 얼마든지 응용이 가는 거다. 김선이 이게 시계 방향으로 인자가 있는 반시계 방향으로 있는 이게 그 글자 배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네자를 가게다가 김선이 이렇게 써야지만 아 그거는 없는 건데 아니면 그건 원칙이 몇 가지가 있어. 등산부. 그러니까 만일에 올림선방에서 책 나오고 있어요. 김 씨가 앞에 있고 올림선방에서 책 나오고 만일에 있어요. 밑에 인자가 있고 정- 선민이가 떴다 이렇게 다시 할 경우는 김선민 인 집에 이렇게 있는 그 거지. 정각책 몇 예? 가지가 근데 그걸 반대로 국내에서 나온 김선민 인 이렇게 쓸 수도 있어.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배제할 수도 그 있어. 중에서 괜찮은 책을 그러니까 또 반대로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고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고 밑으로는 왜 이렇게 제가 집에서 책을 그러니까 집에 있는 정각에 그거는 만한 책을 반대로 국내에서 대개 올림에서 보면 나온 그렇잖아. 한 너다섯 가지 그 있거든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근데 이제 울림 어떻게 해도 돼. 일방에서 나온 게 이거는 가장 고전인 것 같아요. 이름인 경우는 김선민 인 이렇게 있는 경우는 이름이 잘라지잖아. 이렇게 넣을 경우는 응? 김선민 인 이렇게 넣을 경우는 이름이 갈라지잖아. 그러니까 이름인 경우는 대개 김선민 인 이렇게 돌아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만일에 늑자가 연결되는 구절이다. 만일에 뭐 고산 뭐 유수다 뭐 이런 말을 쓸 때 경우는 고산 유수 이렇게 해도 되고 고산 유수 이렇게 해도 돼. 그러니까 그거는 찍으면은 무슨 말인지는 아니까 이렇게 했든 저렇게 했든 그 상관없죠. 그렇지. 그리고 일단은 각도 마찬가지로 한자벽에는 거는 그 우에서 왼쪽으로 포백 배치를 한단 말이에요. 우에서 왼쪽으로. 그러니까 원칙은 우에서 시작해서 아래로 왔다가 다시 우로 이렇게 쓴 거죠. 글자 우리가 작품을 쓴다 그러면 이렇게 써나가잖아요. 지금. 그게 원칙이야. 그게 자 배치가 원칙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는 이거야. 각을 할 땐 반대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도 순서가 각을 할 땐 반대야. 김인선민 이렇게 해서 찍어야 김인선민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우측에서 좌로 배치를 한다는 거야. 물론 이제 요새는 글씨도 좌에서 우서, 좌서 이걸 우서라고 그러고 좌서라고 그러거든. 우측부터 나가는 거예요.
원칙이 우서지만 우선은 뭐 한글 쓰듯이 좌서 간판도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도장도 그와 같이 할 수도 있다. 뭐 그거는 뭐 일종의 각은 자기 사인이니까 뭐 그건 뭐 자기가 한 대로 그 속에 뜻만 표현된다니까. 그리고 이제 뭐 서예도 마찬가지지만 제 어려운 점이 그거야. 만약에 나중에 창작 단계로 들어가면 글자를 구성을 하는데 뭘 알아야 되냐면 간과 결구 배치해야 될 거야. 그러면 글자를 일정한 톤으로 똑같은 간격으로 넉자면 넉자 배열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어느 건 작고 어느 건 크게 하고 어느 건 해서 공간을 이렇게 갖다 맞출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런 거를 자유자재로 하려면 많은 전서의 서체를 다양하게 다룰 줄 알아야 된다. 작품도 마찬가지야. 작품도 서체 구성을 여러 가지 다룰 줄 알아야 간과 배치를 그 종이 구성상에서 폼 배치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다. 작은 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창작 단계에서는 사실 어떤 점에서는 물론 자료를 이용해도 돼. 내가 이런 문장을 여기다가 폼 배치한다 그러면 많은 자서나 기존에 그 있는 인본을 보고 그걸 내가 나름대로 그 중에서 다시 이렇게 여기처럼 뭐 오창석이가 이렇게 새긴 경각처럼 이런 포부 배치로 다른 문장을 난 이런 구성을 한번 해보겠다 이러면 자 구성을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또 많은 자서 중에서 같은 자료도 어느 건 납작하게 쓸 수도 있고 어느 건 길게 쓸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걸 글자 자형에 따라서 중간 배치해서 어느 건 길게 어느 건 짧게 이렇게 넣을 수도 백백하게 배치해야 된다. 창작 단계에서는 그런 걸 자유자재로 쓸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같은 자료도 여러 가지 형태로 쓸 수 있는 걸 알아야 된다. 그래야 그 구성에 맞는 자를 쓰지. 같은 전이라도 전이 쓰는 방법이 여러 가지다. 그러니까는 그러니까는 뭘 다뤄봐야 되냐면 많은 자세. 한인이면 한인에서 다뤘던 인장의 그 자의 형태, 복리는 복리에서 다뤘던 거, 뭐 이런 거를 수차 여러 가지를 보고 창작 단계에서는 그게 머릿속에서 자연적으로 나와야 되고, 또 뭐 실제 자세를 찾아가지고 응용도 해야 되고 상당히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걸 이제 구성의 단계 들어가면 상당히 어렵고, 일단은 그 모각을 하는 거니까, 모각이나 인각을 하는 거니까 그 인서하듯이 많은 걸 다양하게 자기가 다뤄서 여러 가지를 한번 실제로 훈련을 해야 된다. 지금은 그렇게 너무 그런 신경 쓸 게 없지. 왜냐면 인각이나 모각을 할 거니까 그대로 있는 걸 할 거니까. 거기서 이제 제일 문제는 그래서 직도법하고 선을 어떻게 보면 그 표현대로 도필과 칼 가지고 할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또 마찬가지야. 모필 가지고 하나 어떻게 표현하는 문제를 각도에서도 씨름을 해야 된다. 상당히 각도에서 똑같이 상당히 씨름해. 그 대신 모필보다 쉬운 것은 변화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 전서니까. 전이 좀 쉽잖아. 전은 선질이 표현이 단순하잖아. 그리고 구성도 거의 기하학적인 구성이다. 구성도 지금 해자나 향초나 이런 데서 다양한, 그리고 뭐 예사나 이렇게 선 하나 쪽에 그냥 그 비백이나 선의 그 힘의 배분이나 이런 게 선 한쪽에 점 하나 쪽에 옹합 개만 변화가 많잖아요. 방필 쪽 같은 경우. 근데 전에서는 선이 단순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필이 그 단순한 것 때문에 도필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필보다 맛이 쉬운 거다. 근데 단단한 돌을 다뤄야 되는 거고, 그 손의 힘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공력, 일종의 공력의 힘이 좀 더 들어간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모필보다는 조금 더 쉬운 쪽이야. 그러니까 근데 저 작은 면 속의 구성이기 때문에 큰 면에 그건 이제 세필. 왜냐면 우리가 지금 모필도 세필을 내가 자꾸 앞으로 공부를 하려는 이유가 있어요. 세필을 다뤄야 돼. 세필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세필은 모필을 다뤄봐도
작은 모필의 탄력이 그냥 바로바로 모필의 봉으로 가서 작용을 해요. 세필은. 그래서 세필을 공부해보면 그 음필이 빠른 속에 그 많은 표현을 그대로 음필이 작용하죠. 근데 컴붓은 그게 그냥 움직이는 선이 이게 굉장히 그 힘들게 제대로 모필이 펴졌다가 모으고 이런 게 잘 안 되잖아요. 힘든데 세필은 그게 잘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세필도 한번 해보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각을 해보면 세필을 많이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공부가 또 되는 거고요. 네, 먹어도 돼요? 끝났어 이제. 들어오세요.